네, 메리츠증권 이건희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좀 저희가 긴급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다시 이태원 클럽발로 시작된 이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서 치료제에 대한 기대치가 한없이 높아지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치료제가 시장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장의 반응도를 점수로 한번 매겨봤습니다. 첫 번째 치료제 한번 만나보시죠. 우선 오늘 가장 핫하고 어제부터 핫했습니다. 렘데시비르보다 몇백 배나 그 효과가 높은 그런 나파모스타드인데요. 600배나 강하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SK케미칼 제일약품 급등세를 보여줬거든요. 과연 이 관련주에 대한 점수 몇 점으로 주셨나요? 일단 뭐 시장의 반응이니까 한 지금은 뭐 90점? 네. 시장의 반응을 봤을 때 90점으로 본다. 그만큼 가장 지금 핫한 치료제거든요. 이 나파모스트가 어떤 물질이길래 어제 갑자기 우리 시장을 뜨겁게 만들면서 오늘 장에 이렇게 급등까지도 이어졌나요? 요즘에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막 생소한 물질들이 자꾸 맞아요. 나와서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름도 다 어렵죠, 되게. 네. 일단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이제 발표가 나왔던 거고 이제 뭐 파스테르 연구소가 요즘 최근에 많이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네. 일단은 혈액 항응고제라고 해서 응고가 되는 걸 막아주는 그러니까 한마디 혈전 같은 걸 뭉치는 걸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이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주로 이제 급성 췌장염 이런 데도 이제 많이 쓰이는 약이었습니다. 이제 기존 약이고 기존 약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실험을 해본 거죠. 실험실에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여러 약 물질들이 지금 실험하고 있겠죠. 네네. 왜냐하면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약을 쓰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실험을 해봤는데 효과가 좋았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동물 실험이 아니라 사람 폐세포에다가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뉴스가 굉장히 어제 크게 됐고 정확한 거는 뭐 600배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뉴스를 보고 사실은 좀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죠. 무슨 600배를 어떻게 측정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수백 배 이상 뭐 좋게 평가가 나왔다. 그게 기준이 근데 렘데시비르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또 렘데시비르 관련주들은 또 빠지는 뭐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주들이 오늘 상한가에 직행한 종목도 있고요.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기존에 있는 치료제를 활용한다면은 원래 프리엔디도 있어야 하고 동물 임상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압축되는 거죠? 일단은 기존 약물이기 때문에 동물 임상이나 이런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먹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 있는 사람한테 투여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제외를 하고 네. 일단은 사람한테 바로 임상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기존 약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관련주 무엇이 있죠? 일단은 관련주가 어제 뭐 지금도 보면 주가로 보시면 제일약품은 아직도 상한가에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제일약품, 뉴지랩, SK케미칼 정도가 있습니다. 네, SK케미칼, 제일약품, 뉴지랩이 있습니다. 뉴지랩하고 SK케미칼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고 아직까지 제일약품은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으면 이 세 가지 중 안에서 지금 투자자들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제일약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제일약품 자체가 뭐 시총도 좀 작고 좀 가벼운 면이 있고요. 뉴지랩 같은 경우는 네. 직접적인 게 아니라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했다, 뭐 참여를 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회사에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뉴지랩이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이제 후탄이라는 이제 약이 있는데 후탄이죠. 후탄이라는 이제 기존 약의 주성분이 이제 나파모 스타트라고 해서 이제 관련돼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SK케미칼은 원래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로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뭐 SK케미칼은 또 시총이 굉장히 크죠,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SK케미칼 한 종목만 놓고 봐도 오늘 23% 넘는 급등을 보였다가 지금이 2.85% 오름세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일 텐데 혹시 나파모스트 관련 최선주로 SK케미칼 꼽아주셨잖아요. 네. 지금 구간에서 아직 팔지 못한 분들을 위해 또 새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 그리고 이슈를 한번 점검해 주시죠. 일단은 SK케미칼을 선정했던 이유는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회사고 그렇긴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직접적으로 후탄이라는 약품을 만들고 있죠. 이미 출시된 약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바로 적용하기도 좀 좋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그리고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살 수가 없죠.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뭐 살 수 없다라는 부분도 좀 아쉬운 거고 결국은 SK케미칼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금 사실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저는 그 가격을 한번 차트 보시면 10만 원 뭐 지금 어제 많이 올랐다가 오늘 또 급등했다가 전형적으로 이제 어제 사신 분들이 이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 밑에 지금 정도 가격이면 뭐 한 번 더 다시 사봐도 괜찮을 것 같다. 여전히 이슈는 살아있는 거고 주식시장이 가장 제가 90점을 드렸던 이유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결국에는 약간 좀 새로운 이슈죠. 그렇죠. 예, 새로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제 나온 이슈인데 이게 뭐 오늘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임상도 진행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같이 또 이제 변동성이 크겠지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10만 원 미치면 한번 트라이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만 원 이하에서 매수해보고 목표 주가는 13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우선 나파모스타드는 90점을 받았고요. 그 안에서 최선우주 SK케미칼이 나왔어요. 이어서 두 번째 치료제로는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본 치료제, 익숙한 치료제지 않을까요? 렘데시비르입니다. 우리보다는 우선 해외에서의 그 속도가 길리어드사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정식 코로나19 치료제가 될까? 우선 지금 시장에서는 몇 점 정도로 주고 있는지 점수부터 매겨보기죠. 지금은 거의 낙제점이죠. 5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낙제점. 근데 사실 저는 이 50점을 뭐 아니면 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렘데시비르를 많이 아실 텐데 지금 길리어드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했고 관련주들도 한번 이어서 들어볼게요. 일단 낙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시장의 반응을 말씀을 드린 거고 렘데시비르가 뭐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착각이 아니라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무조건 하나를 먹으면 다 치료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지금 그런 신약을 개발하고도 있겠지만 아직 그러려면 한참 걸리겠죠. 그러니까 기존 약들을 계속 쓰는 건데 그중에 이제 에볼라 치료제 약간 비슷한 코로나와 이제 비슷한 구조의 에볼라 치료제를 썼던 렘데시비르를 미국에서 가장 임상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상이 거의 종료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5월 중이면 아마 경증 관련된 환자들까지 데이터가 다 모이면 이제 최종적인 발표를 할 거고 그 사이에 급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걸 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치료제로서 이제 정식적인 허가가 날진 안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이슈는 좀 살아있는 종목이고 지금 가장 빨리 나가고 있는 치료제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은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반응도는 50점이라는 건 약간 의심이 더 많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뭐 100개국 이상의 지금 일단 약품을 보내고 있고 네.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직 우리는 이렇게 심한 환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급한 데는 빨리빨리 받아서 써봐야 되겠죠, 일단. 네. 그리고 지금 뭐 10명 중에 2명한테만, 2~3명한테만 효과가 있어도 사실은 이건 치료제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뭐 이슈가 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좀 지친 거고 관련주들도 생각보다 많이 없죠, 저희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미국 얘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치부되면서 약간 좀 시장에서 렘데시비르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이슈가 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렘데시비르의 관련주 최선호주도 한번 세워볼게요. 그래도 지금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 가장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만큼 우리가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네. 뭐 관련주라고 해봐야 저희가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 약을 만든 게 아니라 길리어드가 갖고 있던 원래 약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관련돼서 원료 관련된 이슈가 좀 남아 있죠. 그래서 그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여기는 그 원료를 납품할 거다. 근데 이제 직접적인 원료를 납품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해보면 파미셀에서 이제 그 케미컬 이제 그 원료를 만드는 공장을 갖고 있는데 뉴클레오시드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보통 RNA나 DNA 기반의 약품, 뭐 진단 키트가 됐던 뭐 아니면 이 렘데시비르 같은 약이든 치료제가 됐던 그런 쪽에다 다 이제 납품을 하는 이제 기본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기본 물질을 사실은 서머피셔라는 회사에 공급을 하고 그쪽에서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뭐 이런 회사들한테 납품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뭐 렘데시비르가 좀 많이 보급이 돼야 되고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파미셀에서 원료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더 많이 팔릴 거다라는 것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 좀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렘데시비르의 주요 원료 뉴클레오시드를 납품하는 파미셀을 관련주로 최선우주 꼽아주셨고요. 우선 렘데시비르는 50점만 맞았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치료제도 한번 볼게요. 어제 저희가 이 종목을 시청자 궁금해 시간에 다뤄보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피라맥스의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 신통제약이었는데 피라맥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성공 가능성, 이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은 몇 점을 주고 있을까요? 점수가 100점에서 많이 깎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이거는 조금 이슈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반응이 네.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저도 이건 50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의 반응도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고 해서 50점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피라맥스가 항말라리아제 부작용까지도 보완하는 그런 치료제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근데 사실은 네. 이제 그 한동안 시끄러웠던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관련된 거와 성분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아. 네, 비슷한 건데 그 안에 약간 비율이 좀 다르고 네. 저도 이제 약사 출신이 아니고 그래서 내용을 읽어봐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그 뉘앙스를 보면 네. 그게 클로로킨에서 나온 물질이기 때문에 비슷한 물질입니다. 사실은 비슷한 물질이고 그 관련해서 지금 클로로킨 관련된 주들이 다 죽었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사실은 거기 클로로킨이 또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게 말라리아 치료제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 피라맥스도 그 중에 그 성분이 약간 좀 변형된 형태의 약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뭐 엄청나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그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신풍제약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임상 이상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거에 관심이 더 집중됐었는데 이게 사실 신풍제약이 이게 나올 거라는 것도 시장에서 별로 이렇게 소문이 없다 갑자기 나와서 깜짝 놀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클로로퀸에서 원료가 좀 비슷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클로로퀸의 치료제 효과를 강조했었는데 요즘은 관련 뉴스가 싹 사라졌네요. 일단 뭐 생각보다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라졌겠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이 네. 뭐 부작용이 더 많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 이제 결국엔 기존에 나와 있던 갑자기 말라리아 치료제들이 막 팔리니까 좀 황당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뭐 피라맥스의 임상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허가를 했죠. 네. 해결을 했고 신풍제 이상을, 네. 임상 이상을 허가를 했고. 지금 한 국내 환자 116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병원은 한 4개 병원. 뭐 많이 나온 연대병원도 있고 좀 있던데요. 연대 뭐 그렇죠.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 고대 구로병원 뭐 그다음에 경북대 뭐 이 정도까지 해서 한 4개 정도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세브란스는 이제 뭐 신촌도 하고 강남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말라리아 치료제 중 또 클로로킨 관련해서 피라맥스 관련해서 명문제약도 있고 좀 볼만한 종목들이 많은데 최선우 줄은 뭘 봐야 될까요? 일단 당장 임상을 시행을 허가를 받은 신풍제약을 보시는 게 일단은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네네. 기존에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관련주들 중에 뭐 명문제약부터 시작해서 한 10개 이상 가까이 되는데 말라리아 치료제를 좀 출시한 회사들이 많은데 기존에 그런 회사들보다는 지금 당장은 신풍제약을 보시는 게 뭐 항상 주식을 볼 때 뭐 핵심에 있는 걸 보시는 게 맞으니까 신풍제약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신풍제약 오늘은 좀 아쉽게 8%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 점검으로 지금 치료제 3대 치료제를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 갖고 계신 분들, 코로나19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항상 금요일이 가장 고민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말 새에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는 뉴스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월요일에 뭔가 호재로 작용할 테고 생각보다 그 분위기가 잠잠해지면은 더 빠질 수 있는 그 악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우리 차장님이라면 지금 코로나19 관련주들 덜고 가시겠어요? 한 번 더 가져가 보시겠어요? 일단 저도 뭐 일부 종목들을 갖고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빠져주면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환자가 늘어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네. 환자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진단키트 수출 현황을 봐도 지금 남반부에서 굉장히 좀 극성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어제 한 10,000명 이상 늘어났는데. 진짜요? 예, 그럼 결국에는 브라질이나 이런 남반구 쪽이 추워지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고 4월 진단키트 수출 1위 국가도 브라질입니다. 네. 예, 그러면 결국에는 뭐 진단 업체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런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해결되고 잠잠해진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지금 괜찮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슈는 계속 지금 당분간 올해 한 해를 좀 유지하지 않겠나. 그래서 항상 치료제 이슈는 계속 나올 거고 조만간에 또 백신 이슈도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백신보다는 치료제 쪽이 조금 더 빠른가요? 치료제가 먼저 개발이 되고요. 백신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지금 백신이 연말까지 되냐, 뭐 내년 봄까지 되냐, 굉장히 좀 설왕설래가 있지만 사실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봄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그거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개발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급락을 매수 기회로 노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90점 관련주로는요, SK케미칼을 최선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